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구 40%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2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진단과 전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28일 날 미래통합당의 코로나 특위위원장과 서울대 간부들이, 여기 서울대는 서울대 병원입니다, 간부들이 참석한 장소에서 나온 진단은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상도 통합당 위원이 던진 질문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환자 급증 현상이 수도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전문가의 소견을 들려달라.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의 간부들이 답한 내용을 여러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최평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면역체계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전에 새로 들어온 바이러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40% 정도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디스턴싱, 거리두기 전략으로 가면 2주 내에 꺾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접점에 의한 대량 전파 사례가 생기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병을 퇴치하거나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길게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예방책인 모양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최평규 교수는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려 하지 않지만 전국 차원의 지역 감염이 진행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전염성을 미뤄보면 전 국민의 40%가량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전망치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유행병이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최평균 서울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실 3월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 인구의 40%가 감염이 되면 최악의 경우는 연말까지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참 좀 암담한 그런 전망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망치를 놓고 보면은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 소개해드렸던 그 H 의사 선생님 견해나 지금 서울대 교수님들 견해나 거의 유사합니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질병에 감염될 것이고, 그 와중에 백신이 이제 찾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훨씬 더 좀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백신이 만들기까지는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발병과 치료 전망입니다. 서울대 김연수 병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가운데서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으로 지나가는 분이 80% 정도이고, 은밀한 의미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가장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전체 발병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중증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따금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오연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발언은 2월 20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국내 코로나19의 사망자가 2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 계절 독감보다도 4배의 파급력이 큰 상황을 가정했다. 겨울철 독감은 평균적으로 인구의 10%가 걸리고 0.01%가 사망한다. 사망자는 연간 5천 명 정도니까 겨울철 독감이 4천 명, 5천 명 정도가 죽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최대 2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으니까 파괴력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파급력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4배 정도 겨울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이 같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되면은 2만 명 정도, 최대 2만 명 정도의 사망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전망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사망자는 대개 폐렴증세로 사망하기 때문에 대개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14일이나 20일 가량, 또 최장 27일까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 나타나는 그런 증세가 미열이나 그다음 미열이 진행되면서 고열 증세를 경험하거나 그다음에 질병이 진행되면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폐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렴이란 것이 많은 종류의 죽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망이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임상 의사들은 환자를 봤을 때 신중플루보다도 중증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확산을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늦춰가면서 치료제와 백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확산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예방책이 어떤 게 있겠느냐. 예방책 한번 여러분 들어보죠. 지금껏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격리하는 고전적 방식의 방역 전략을 취했다면은 이제는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들로 대체함으로써 사람 사이의 간격을 넓혀서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개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식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지한 중앙감염병 병원 운영센터장은 또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증상 발현 초기 10일까지는 증상이 흔한 감기 몸살 정도로 경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흔하게 되고 열과 기침이 나는 전형적인 폐렴 증세를 보이는 사례도 많지만 또 이런 폐렴인지 아닌지를 또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들이 감염 위험을 낮추는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의 바탕을 두고 2월 25일 무렵에는 JP 모간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1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20일 정도의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전망치를 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가능한 거리두기, 여기 디스턴싱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거리두기라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안전을 계속해서 보호하는 그런 점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